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MLBB 크리에이터 고만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렇게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새마음 새뜻으로 준비한 영상이에요. 첫 번째 영상은 바로 오늘 영상, 2020년 한 해 동안의 자금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다음 영상으로 전해드릴 영상은 여러분들이 한 해에 세우신 계획을 쭉 갖고 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한 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듯이 자금에 대해서도 재테크에 대해서도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2020년 자금은 탄탄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연간 계획을 세우실 때 파악하셔야 되는 고정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고정 이벤트에 대한 고정비.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고정 생활비에 대한 고정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간 고정 이벤트에 대한 고정비는요, 여러분들이 표로 정리하시면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머니로그 연간 플래너를 제작을 해두었어요.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항상 지출이 되는 이벤트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 플래너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를 해둔 건 주요 공휴일과 기념일들이고요. 이 표의 구성 내역을 보시면 월과 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세 내역은 왼편은 내역, 오른편은 예상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항상 치르는 어머니 아버지의 생일이나 어버이날이나 자녀가 있다면 어린이날 혹은 크리스마스 등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우리가 치르는데 이때마다 거의 고정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연간으로 미리 파악을 해두는 겁니다. 제가 내역과 예상 금액으로 칸을 나누어 두었기 때문에 왼쪽에는 이벤트의 내용, 오른쪽에는 예상되는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가령 저는 엄마의 생일을 한번 입력을 해두겠습니다. 저희 엄마 생신이 8월 11일이거든요. 8월 11일에다가 엄마 생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대략 20만 원 정도의 선물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으로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8월 예상 지출의 하단에 20만 원이라고 자동으로 수식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달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때 사용되는 금액을 미리 적어주시면 이 달에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이 달에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구나 라고 고정적으로 항상 치르는 이벤트에 대해서 비용을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생활비를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세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이자가 나갈 것이고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비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세금 등등이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9년도를 쭉 돌아보셨을 때 내가 연간 고정적으로 나갔던 생활비에 대해서는 고정비로 잡으시고 내가 이 달에 얼마가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정 생활비를 분리하실 때에는 내가 달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는 변동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앞으로 장기적인 자금 계획 세우실 때에 조금 더 용이할 겁니다. 새해가 되면 자금 계획을 막연하게 떠올리십니다. 나는 올해는 차를 사겠어. 나는 올해는 카메라를 사겠어. 나는 올해는 휴대폰을 바꾸겠어. 이렇게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겠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금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의 금액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 얼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달마다 얼마만큼의 저축을 해야 하는가 명확하게 직시를 하셔야 우리가 계획을 세우시기가 편합니다. 제가 공유드리는 양식에서 시트2는 저축 플래너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간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여행이나 혹은 구매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적어서 그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는 내가 달마다 얼마씩의 저축을 해야 하는지 혹은 월급을 배분을 해야 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하는 표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상으로 5월에는 어버이날 4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
10월에는 유럽 여행을 가고 싶은데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금액을 괄호로 넣으시고 얼마만큼 저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금액을 적으시는 거예요. 가장 하단에는 그 달에는 토탈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축 예정액을 보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통장 쪼개기 영상에서 통장의 적요, 즉 별명을 달아놓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그 통장을 모으는 목표를 인지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름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공유드리는 저축 플래너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목적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적마다 적금 통장을 따로 개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간 자금 계획 세우실 때 막연하게 세우시는 대표적인 사례가 나는 올해는 1,000만 원을 모으겠어. 이렇게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해서 나는 올해는 학자금은 2분의 1은 꼭 갚겠어. 나는 올해는 주택자금에 대해서 1,000만 원은 꼭 갚겠어. 등등 어떤 것을 얼마만큼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재테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환해야 되는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는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가입했다고 하시더라도 대출을 통해서 우리가 은행에 내는 이자만큼 더 높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대출을 먼저 상환하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과 전쟁이라는 옛날의 추억의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최근에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혼을 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 혹은 남편이 집을 담보로 투자를 했거나 도박을 해서 큰 돈을 날려서 극단의 상황까지 치달아서 이혼을 하게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극단의 상황에 치닫는 건 투자에 대한 최대치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의 순서대로 모두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의 여유자금이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유자금 중에서 나는 얼마만큼의 투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결심을 하셔야 돼요. 투자라 함은 저축과는 다르게 손실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손실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는가 혹은 소극적인 성향을 가졌는가를 직시하시고 나서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도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부터 파악하시는 게 좋은 거죠.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양식도 공유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절차를 밟으셨으면 하는 3가지의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이 계획들이 너무 막연하다라고 느껴지신다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20년도 한 해 동안 고마나의 영상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올해의 첫 영상, 20년도의 첫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안녕!